예, 광화문 광장 공사 유턴 안 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를 두고 중단이냐 지속이냐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상을 깨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긴급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깊은 검토와 토론 끝에 광화문 광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되 현재안을 보완 발전시켜서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34% 공정이 진행됐고 2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저는 유턴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 시장의 저 말 그대로입니다. 이미 3분의 1 넘게 공정이 진행이 됐고 복구 시 최소 400억 원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으니까 공사를 진행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이걸 지금 복구한다면 400억 그야말로 허공에 다 날아가는 매몰 비용이 되는 겁니다. 서울 시민의 세금 400억이 그냥 흩어지는 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두고 보기 참 힘들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사실 오세훈 시장의 많은 고뇌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시장 당선됐으니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다 지워버려라 이런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행정가의 입장으로 무엇보다 서울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400억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이왕 시작된 것 3분의 1 이상 공정이 진행됐으니 가능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이 공사를 안착시켜서 마무리 짓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결단인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이제 야인 시절에 사석에서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표 정책을 일방적으로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릴 때 마음이 참 아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인간적으로 본인이 다시 시장이 됐으니 박원순 시장이 했던 정책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전임자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는 그러한 일종의 정치 보복이 능사인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아끼는 게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또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박 전 시장과 자신은 다르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 취임 후 처음에 공무원들과 만났을 때도 일방적으로 행정 다 뒤집지 않겠다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런 행정가로서의 고뇌 어린 결단이 정치인으로서의 선택보다 앞선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오 시장은 시장 후보 시절에 이 광화문 광장 공사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장 권한대행이 시작해서는 안 됐었을 사업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중앙에서 편측으로 중심축으로 옮기는 것은 한 건축가의 노역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의견을 낸 바가 없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제 입장을 먼저 지레짐작하고 입장을 내신 셈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과거에는 뭐 이런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오 시장이 과거 행정적 결단을 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얘기는 소모적 논쟁을 앞으로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도 들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400억 원 정도가 복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지금 이렇게까지 진전됐는데 그걸 다시 뒤집는다? 그럼 상당히 불만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현실적으로도 의회가 동의를 안 해주면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걸 계속 뭐 다시 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저는 고려가 됐다고 봐요. 그리고 1년 동안 어쨌든 본인이 성과를 내서 시정에서 성과가 나서 본인이 재선에 또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정치적인 논쟁이 되거나 쟁점이 됐을 때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저는 충분히 파악했다고 보고 또 400억이나 되는 예산이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결단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쨌거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이제 앞으로 좀 없었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어차피 좀 서울 시민들이 냈던 세금들이 400억이나 공중에 떠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광화문 공사를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저렇게 강행을 했는 것인지 더군다나 이게 지금 서울시장 대행이 강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800억이나 넘게 드는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유고 상황에서 시장 대행이 강행을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누구의 어떻게 샜냐?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이제 한 건축가의 노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건축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 공사를 계속 하더라도 왜 이런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왜 행정적으로 따지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시장이 지금 유고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강행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문제였던 이 문제는 따져야지만이 다음에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제조성 공사 과정 시작부터 어떤 있었는지는 좀 찬찬히 뜯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준석 의원님. 근데 이걸 정치인 오세훈으로 좀 크게 보면 혹은 시장 오세훈으로 봤을 때 광화문 광장은 쉽게 뒤집을 수 없다는 본인의 자체 판단과 함께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와는 뭔가 지금 서울시의 여당 의원들이 절대 다수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은 그냥 그대로 하기로 하고 부동산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대해서는 내가 카드를 좀 받겠다 이런 약간의 모종의 거래의 정치 기술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래가 성사된 것은 아니고요. 예. 거래에 대한 포석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약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중요한 정책들을 막아선다고 한다면은 여론전을 펴기에 충분한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이라는 것을요, 지금 잘 되짚어보면요, 2008년도에 오세훈 시장이 공사 시작해서 2009년도에 완성시키고 나갔던 그런 시설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세훈 시장이 평소에도 굉장히 애착을 가진 시설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광화문 광장, 그리고 DDP, 그리고 한강 르네상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서울 둘레길이거든요. 세빛 둥둥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강 르네상스 포함되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사실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러니까 행정부시장이 대행 상황에서 그것을 엎으려고 했다는 것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정책들,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시의회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거는 예.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니지만은 이번에 포석을 뒀기 때문에 시의회의 대응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 광장 유통 안 한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이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에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예. 오세훈 시장의 어쩔 수 없는 합리적 결정이다. 그러나 서정엽 대행 책임은 물어야 한다. 이현정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좀 주신 댓글이 있고요. 네, 또 보겠습니다. 예. 팽당한 게 언젠데 무슨 복심이래. 양정철 전 원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복심이 이렇게 겉도는 거 봤나? 예. 한동훈 검사장을 시키지도 않을 거면서 총장 후보로 끼워넣음. 이거 쇼쇼쇼다. 예. 윤석열 전 총장 벼라치기 공부하나 법말하는데 몇 번 과외 외교와 경제를 다 알 수 있을까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 정치화인가? 이건 백신 함구령이네. 오늘도 의미심장한 5개 댓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여전히 여운이 남고 있는 이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